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수주 절벽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쿠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23%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위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유동성 위험을 낮추기 위해 조선사별로 비핵심 사업과 비생산 자산에 대해 매각, 분사, 유상증자 등의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수주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11조 원 규모로 250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할 방침입니다. 9월 전 산업 생산이 서비스업 등의 생산 부진으로 전월에 비해 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일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에서 증가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에 비해 0.8% 줄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지만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삼성그룹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받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기업 공개 IPO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조달하는 회사가 될 전망인데 지난 27일까지 이틀간 기관 투자자가 대상 수요 예측을 해 공모가를 13만 6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회사의 희망 공모가 범위인 11만 3천 원부터 13만 6천 원의 최상단이고 국민연금이 1,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국내외 850여 개 기관이 참여해 2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말 가계부채 총액이 1,5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말 국내 가계부채 규모를 1,460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4%였지만 올해 말 152%로 급증하고 내년에는 159%로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예측입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서정덕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장 내일장 무언가 확 바뀐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진행을 하게 된 서정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도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의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다짐, 포부와는 다르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상황, 즉시 상황을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코스피 2006.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13포인트 이상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중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011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1포인트로 시작을 한 코스피. 최고는 2016포인트까지 올라갔고 최저 포인트는 현재 포인트입니다. 2006.4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인이 팔고 있고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 733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전에는 매수 포인트였는데 오후에는 매도 포지션으로 포지션을 바꾼 모습입니다. 226억 원. 많지는 않지만 코스피에서 좀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만이 3거래일 만에 매수 포지션으로 바꾸면서 963억 원 정도를 지금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2.59%, 16.5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요. 623.6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중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8포인트로 시작한 코스닥, 최고가가 638포인트였습니다. 시점이 최고가였고요. 저가는 현재입니다. 623.6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95억 원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이 오전에는 매도 포지션에서 오후 들어서는 소폭이지만 6억 원의 매수 포지션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56억 원을 팔면서 계속해서 이 코스닥 지수를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국내 증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 마감 전략과 관심 업종 살펴줄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피는 오인의 투자 전략, 먼저 오인의 한 줄 투자 전략부터 공개합니다. 자,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정치적 악재는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투자 전략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주도 섹터와 모멘텀 부재 지속,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와 모멘텀 자체가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안팎으로 혼란, 쉬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월말 월초의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라. 아무래도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장날이고요. 내일은 11월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자라고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일부 쏠림 지속, IT 장비 지속 관심이라고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관련주들 그리고 OLED 관련주들 그리고 가는 종목들만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좀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영업부의 이재우 차장과 함께 화상 연결을 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은데요.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오늘 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어려운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지난주부터는 일단 우리 유례없는 정치적 악재가 터지면서 이것 또한 주가 하락에 좀 빌미로 제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장 제목은 일단 정치적 악재는 오래가지 않는다. 과거 우리 시장도 그렇고 해외 증시도 그렇고 정치적 악재는 항상 변동성을 만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오래가면서 시장 전체 기조를 바꿔나는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어서 이게 심리적으로 미친 영향은 크고 불안한 심리도 큽니다만은 이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존의 생각을 깔고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든가 또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 우리 증시는 내부적으로도 악재가 있어서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저하게 취약한 그런 시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외악재 더불어서 이제 최순실 여파 이것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 그러나 어쨌든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러한 지속적인 어떤 매물 압박의 흐름들이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지난주에 연기금이 연말까지 한 1조 원 정도 투입한다라고 했는데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태도 변화가 나오는지 이 여부들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태도 변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좋은 매입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는데 다만 워낙 험악하게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수급 변화를 확인하면서 매매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 변화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전략 대응을 세우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준 전략에 아까 저희가 보기도 했지만 정치적 악재는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주셨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이 악재가 좀 갈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저희가 좋을까요? 굉장히 오래 끌고 갈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죠. 예. 근데 그에 발맞춰가지고 주가는 같이 이제 급락을 만들어 갔는데,
사실 정치와 경제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가 흐름도 과거에도 보면은 정치적 악재가 터졌다고 해서 그것이 주식시장을 지속적인 하락으로 만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그 정치적 악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FOMC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중첩되면서 수급도 좀 꼬여 있고, 그래서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쉽사리 이제 정치적 악재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은 가격적 메리트 분명히 있다. 근데 이 수급이 그동안에 꼬여 있어서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수급이 올해 내내 이제 그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만 풀리면은 좋은 기회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겠습니다만은 그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급적인 측면 체크하면서 이들이 강하게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워낙 좋지만 수급 상황을 확인을 해라. 그리고 정치 경제 이 정경이 유착돼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관심 업종 보니까 잘 가고 있습니다. 은행, 보험 그리고 금융업종, 반도체, OLED 이런 IT 업종과 대선 테마 등 단기 모멘텀주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마감 전략과 함께 접근 전략도 좀 함께 세워주시죠. 네.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보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이제, 안전한 쪽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은행 쪽은 얼마 전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사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삼성전자가 약간 삐그덕거리니까 은행 쪽으로 저평가된 용어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문제는 코스닥이죠. 반도체라든가 OLED 같은 경우는 시장 조정에 따라 가치 변동을 주긴 합니다만은 얘들은 그래도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제약바이오, 화장품 이런 쪽 섹터. 근데 이들은 여전히 이제 신용 물량도 많고 취약해서 지금 현재는 코스닥 시장에 반등 나올 것 같다라고 해도 반도체라든가 OLED 쪽에 이제 IT 쪽을 보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단기 대응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로 가장 센 쪽은 아무래도 이제 대선 테마라든가 이런 테마 쪽으로 엮여된 쪽 종목군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급등할 때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내년에 대선이 있고 또한 최순실 사태도 터졌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 의원들 위주로 또한 이제 그들의 정책 관련된 섹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겠다. 이전에 이제 반기문 관련주로 굉장히 큰 이슈화 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반기문주보다는 야당이라든가 혹은 비박계 어떤 의원들의 관련주들을 좀 이제 단기적인 대응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반등이 나온다면 IT 관련주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대선 테마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라. 그중에서도 현재 이슈와 좀 관련이 있는 비박계 그리고 야당 관련주가 어떤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인의 투자전략 메리츠증권증권 본사영업부 이재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을 지금 1시간 1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장마감 앞두고 엄선된 종목들 저희가 선정을 해드리고요. 수익률 높여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컬렉션 저희가 높여보기 전에 베스트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수익률 베스트 탑3입니다. 먼저 3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 JC케미칼이고요. 1.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대신증권 인천센터점의 강종혁 대리입니다. S51 추천해 주셨는데 1.9%의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영예 1위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인데요. 우리은행 9.1% 정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지금 정확히 장 마감을 1시간
4분 30초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컬렉션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할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으로 가봅니다. 김영재 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새로운 관심 종목 오늘도 뭐 편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김영재 부장님의 종목 컬렉션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두 종목을 주셨어요. 대한항공과 우리은행인데 대한항공은 조금의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0.8% 그리고 우리은행은 무려 9.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먼저 AS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2,500원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대한항공은 조금 빠지고 있고 수익률상으로 보면은 약보합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두 종목 AS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은행은 보유 전략을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약세 전망으로 주가는 뭐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승 모멘텀 부재 속에 배당 매력 부각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역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3분기 별도 기준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치를 초과하는 호실적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진해운 관련 노출액 부분을 대부분 상각 처리하였고 향후 한진그룹의 추가 지원이 없을 것이며 그에 따라 부채 비율 상승 역시 없을 것으로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리스크로 여겨지던 부채 비율 역시 3분기 예상보다 큰 흑자로 인해서 917%로 낮아져 연내 다시 1000%로 회귀하는 모습은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발행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구채 발행이 성공할 경우 시장의 신뢰 개선을 예상해 볼 수 있어 보유 전략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오늘같이 장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소폭의 하락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앞으로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종목 더 편입을 해봐야 될 텐데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일이시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신규 최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는 1973년 설립된 삼성그룹 계열의 국내 대표 전자부품 제조 판매사로서 대표 제품으로는 카메라 모듈, 수동소자, 그리고 고밀도 다층 기판 등이 있습니다. 실적 동향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708억 원, 당기순이익 598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당기순이익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기록하였고 특히 3분기만 볼 때는 영업이익 128억 원과 순이익 38억 원을 기록해서 매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성전기의 투자 포인트는 올해 하반기까지 부진한 실적이 지속되겠지만 내년부터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3분기 및 4분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하반기 핵심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노트 7이 단종됨에 따라서 부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실적 부진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4분기에는 영업 적자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가는 이러한 우려감을 선반영하고 있어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어닝 쇼크를 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기적 투자자들이 현재 주가 준에는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실적 전망은 부정적이지만 실적을 제외한 긍정적인 포인트는 3분기부터 중화권의 듀얼 카메라 납품을 시작해서 성공적인 고객 다변화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 차세대 사업 분야인 반도체 패키지 신규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 1분기에 갤럭시 S8 출시에 따른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예상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멀리 보고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내년 예상 실적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2,116억 원, 당기순이익 1,600억 원으로서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PBR 0.8배 중반 수준인 밸류에이션 수준을 감안해서 볼 때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며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주가가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목표가는 직전 고점 수준인 6만 원 이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손절가는 10% 하락 수준인 42,500원을 잡고 대응하는 전략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종목은 포트에는 편입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이유는 일단 4분기 실적이 예상이 지금 별로 그렇게 좋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바로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4분기 실적 발표 즈음 아니면 그 직전쯤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현재부터 꾸준한 관심으로 저점 매수에 치중하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가 47,200원 선인데 이 정도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6만 원 그리고 손절가 42,500원 잡아주셨는데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몇 개월 정도 저희가 그러면 잡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당장 현재 100% 편입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면서 갤럭시 S8에 대한 진행 사항이 확실히 좀 더 구체화되는 시점부터 더 편입을 늘려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잡고 목표가를 잡고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개월의 중기 대응을 목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종목컬렉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컬렉션 숨가쁘게 1부를 함께 해왔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SK증권 리서치센터 최서정원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에게 듣는다.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슈 컬럼에서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강통과 중국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볼 예정입니다. 핫이슈 종목 하나금융투자증권의 임진호 대리와 함께합니다. 운전면허 통과한 자율주행차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